애플이 미국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아이폰의 두뇌를 중국 회사한테 통째로 넘겼습니다. 애플이 자랑하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8월 10일부터 알리바바의 Q1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판 맥에서는 시리한테 말을 거는데 답을 만드는 건 시리가 아니라 알리바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애플은 미국 정부가 경계하는 중국 반도체 회사 물건을 사겠다고 워싱턴을 설득하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상무장관이 직접 나서 막았는데도 말입니다. 참고로 팀 쿡은 한국에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중국은 매년 갔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끝까지 못 버린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 것도 아니고 중국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 세 곳이 이 얘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름까지 다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짧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팔려면 정부 등록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는 2024년에 나왔는데도 중국 아이폰에서는 계속 빠져 있었어요. 지난 7월 15일 중국 규제 당국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정식 등록했습니다. 조건이 하나 붙었죠. 알리바바의 Q1을 쓰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맥에서는 시리한테 말을 걸면 답을 만드는 건 알리바바입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오늘 기사에 다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애플은 왜 이 조건까지 받아들였을까요? 숫자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애플의 올해 2분기 중화권 매출은 205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29조 원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 늘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경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화웨이와 비보 같은 자국 제품을 선택하는 중국 소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 회사들 휴대폰에는 인공지능 기능이 이미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능이 빠진 아이폰으로는 그 경쟁을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기사에 안 나온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워싱턴 얘기, 여기서 제대로 풀겠습니다. 애플이 지금 미국 정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중국산 디램을 쓰게 해달라는 겁니다. 중국 최대 디램 회사인 CXMT, 여기 물건을 아이폰에 넣겠다는 거죠. 미국 정부는 계속 막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에는 미국 상무장관이 공개적으로 중국산 메모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 전달에는 상원 양당 의원들이 팀 쿡한테 직접 서한을 보냈고요. 그러자 애플이 뭘 했냐면 미국 정부 담당 임원을 공화당 쪽 인사로 새로 데려왔어요. 이달 말 취임이죠. 참고로 트럼프가 공화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CXMT가 어떤 회사인지만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중국 최대 디램 회사입니다. 원래는 계속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흑자를 냈고 올해 상반기에만 우리 돈으로 11조 원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인공지능 쪽으로 옮겨간 사이에 비어있던 일반 메모리 시장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지금 상장 절차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공모로 조달하는 자금만 14조 원대로 전망됩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 회사를 중국군 관련 기업 명단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구매 자체가 법으로 금지된 건 아닙니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지금 미국 정부가 경계하는 회사한테서 부품을 사겠다고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회사가 왜 이렇게까지 해서 중국 메모리를 사려고 할까요? 답은 숫자에 있어요. 올해 초 일반 디램 계약 가격이 55에서 60% 올랐어요. 반년도 안 되는 사이죠. 원가가 그만큼 올라간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생산 능력을 대부분 인공지능 서버용으로 전환했어요. 그쪽이 돈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휴대폰이랑 컴퓨터에 들어가는 일반 메모리는 물량 자체가 부족해졌습니다. 팀 쿡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홍수다. 그리고 이건 이미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삼성전자는 노트북하고 태블릿 가격을 올렸죠. 사양에 따라 최대 90만 원이에요. LG그램은 314만 원짜리가 354만 원이 됐고요. 애플도 대부분 제품 가격을 올렸고요. 메모리 때문에 노트북 값이 오른 거죠. 이게 애플 입장에서 얼마나 급한지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애플은 아예 다른 길을 찾았어요. 디램을 덜 쓰는 방법을 직접 개발한 거예요. 인공지능 모델에는 파라미터라는 게 있어요. 이 숫자가 클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죠. 사람 뇌에서 신경이 연결된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문제는 파라미터가 많을수록 메모리가 더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메모리를 디램으로 채우면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한테 가격 합상에서 밀립니다. 애플이 제일 싫어하는 그림이죠. 그래서 애플이 만든 게 이거예요. 모델을 디램이 아니라 낸드에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디램하고 낸드는 두 가지가 달라요. 같은 용량이면 디램이 낸드보다 80배 비싸요. 대신 낸드는 데이터를 꺼내는 속도가 약 51배 느리죠. 싸지만 느리다. 이게 낸드죠. 애플 방식은 이래요. 200억 개짜리 모델을 통째로 낸드에 저장해둬요. 그리고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필요한 5에서 10%만 꺼내서 디램에 올렸었습니다. 기존 방식대로면 200억 개를 전부 디램에 올려야 했죠. 휴대폰 한 대에 20기가 넘는 디램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아주 영리한 방식이에요. 이게 성공하면 애플은 우리 메모리 회사한테서 상당 부분 자유로워지죠. 그런데 결과가 나왔어요. 애플 인텔리전스 소개 페이지 제일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최소 12기가 이상의 통합 메모리가 탑재된 모델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기본형 아이폰 17에는 8기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 17 기본형에서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아예 안 돼요. 프로급으로 가야 쓸 수 있죠. 여기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낸드에 저장하는 그 방식으로 D램 한계를 넘었다면 12기가라는 조건은 낮아졌거나 없어졌어야 하죠. 안 없어졌어요. 그대로 남아있죠. 애플이 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영리한 길을 택한 거죠. 다만 현실이 냉정했던 거죠. 그래서 애플이 내린 최종 결론이 뭐냐? D램을 덜 쓰는 게 아니었어요. 더 쓰는 거였어요. 지금 나온 자료를 보면 아이폰 18 전 라인업에 12기가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기본형이 8기가에서 12기가가 되는 겁니다. 한 대당 50% 증가죠. 그리고 애플은 삼성전자의 저전력 D램 공급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어요. 국내 보도에 따르면 선주문한 물량이 1300만 패키지예요. 그리고 이건 시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SK하이닉스, 마이크론하고도 추가 공급을 논의 중이죠. 정리하면 이래요. 우리한테서 벗어나려고 몇 년을 연구한 회사가 연구가 끝난 뒤에 주문을 한 배 반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 인공지능 메모리 얘기는 전부 데이터 센터 얘기였어요. 엔비디아, 서버, HBM, 남의 나라 건물을 안 얘기였죠. 이번 건은 달라요. 해마다 몇 억 대씩 팔리는 물건 한 대마다 메모리가 50%씩 늘어나는 얘기예요. 서버에서 벌어지던 일이 이제 휴대폰으로 내려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죠. 먼저 하나 짚고 갈게요. 한 대에 12기가를 넣는다는 게 칩 하나를 큰 걸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휴대폰 안에는 메모리를 넣을 공간이 넓지 않거든요. 그래서 얇은 칩을 여러 장 위로 올려서 하나로 묶어요. 그러면 안에서 세 가지가 같이 늘어나요. 묶는 일, 층끼리 연결하는 선, 그리고 검사할 물량이죠. 오늘 말씀드릴 세 회사가 정확히 이 세 가지를 하는 회사들이에요. 첫 번째, 하나마이크론이에요. 이 회사가 칩을 여러 장 쌓아서 하나로 묶어주는 일을 하죠.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이고요.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그거 삼성전자가 직접 하면 되지 않나요? 원래는 상당 부분 직접 하죠. 그런데 물량이 몰리면 얘기가 달라져요. 지금 메모리 회사들은 생산 능력을 인공지능 서버 쪽에 몰아놨죠. 그 상태에서 애플 휴대폰용 물량을 더 달라고 하고 있고요. 공장은 그대로인데 처리할 양이 늘면 바깥으로 나가는 일감이 늘어나죠. 이 회사가 올해 1분기에 매출 5,077억 원, 영업이익 720억 원을 냈어요. 증권가에서도 후공정 외주 물량 증가 효과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리가 왜 괜찮냐면요. 한번 라인을 깔고 검증을 통과하면 몇 년 단위로 같이 가요. 메모리 회사 입장에서도 새 업체 뚫는 게 더 번거롭거든요. 좋을 때 확 늘고 나쁠 때도 완전히 끊기지는 않는 구조죠. 여기서 잠깐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곳도 좋습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대장 종목인데요. 제가 이 흐름에서 지금 제일 좁게 보고 있는 회사는 사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회사들이 아니에요. 따로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한 대에 8기가 넣던 걸 12기가로 올린다고요. 그런데 메모리는 만들었다고 바로 나가는 물건이 아닙니다. 만들고 나면 반드시 검사를 거쳐야 돼요. 고온에서 오랫동안 전기를 넣어보고 초기에 죽는 칩을 골라내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 검사를 할 때 칩을 하나하나 잡아주는 부품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부품은 소모품이에요. 검사 물량이 늘면 계속 갈아 끼워야 되죠. 제가 보고 있는 회사가 국내에서 이걸 처음 국산화한 곳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까지 메모리 세 회사에 전부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게다가 현재 이 종목은 증권가 리포트에도 경제방송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채널 구독자다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글자 적어주시고 이후에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이 링크 클릭하시고 30초 정도 신청만 해주시면 바로 대장 종목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 종목 확인하신 다음에는 어디에다가도 유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끼리만 확인하는 걸로 하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얼른 구독 눌러주시고 대장 종목 2주식 꼭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다 이해했다 라고 생각하고 본론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칩을 여러 장 올려놓기만 하면 그건 얇은 판이 쌓여있는 것 뿐이죠. 전기가 통해야 되죠. 층끼리 연결하고 바깥으로 신호를 빼주는 선이 필요해요. 이때 쓰는 게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금속선입니다. 금이나 구리로 만들어요. 본딩 와이어라고 부르죠. 두 번째 회사가 여기에요. MK전자입니다. 국내에서 이 선을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죠. 계산이 단순해요. 층이 늘면 연결해야 할 선의 개수가 늘어나요. 8기가 넣을 때보다 12기가 넣을 때 선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 회사는 이미 저전력 D램이 늘면 자기들 제품 수요가 늘어날 걸로 본다고 직접 밝힌 적이 있죠. 그리고 이 회사에는 오늘 얘기랑 맞물리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선의 재료가 금하고 은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에 반도체 물량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금값도 같이 들어옵니다. 지금 금값이 어떤지는 다들 아시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그 금을 사다가 아주 가는 선으로 뽑아서 파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물량하고 금값이 동시에 올라가는 구간이 지금인 겁니다. 자, 묶어 꼬이었습니다. 마지막이 남았죠.
전부 검사를 해야 되죠. 메모리는 분량이 하나만 섞여도 휴대폰 한 대가 통째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만든 칩을 전부 장비에 넣고 정상 작동을 확인해요. 이때 칩을 자동으로 집어서 장비에 넣고 빼주는 기계가 있어요. 테스트 핸들러라고 부르죠. 세 번째가 여기에요. 테크윙이죠. 메모리 검사용 핸들러 쪽에서 세계 시장을 앞서 있는 회사고요. 삼성전자를 고객으로 두고 있고요. 앞에 두 곳하고 성격이 조금 달라요. 앞에 둘은 물량이 늘면 같이 늘어나는 구조죠. 여기는 검사가 어려워질수록 값이 올라가는 구조죠. 왜 그러냐면요. 층을 여러 장 올려놓으면 겉은 정상인데 안쪽 한 층만 문제인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검사를 더 촘촘하게 해야 되죠. 시간도 더 걸리고 장비도 더 좋은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검사할 개수가 늘어도 좋고 검사가 까다로워져도 좋아요. 그리고 이건 휴대폰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인공지능 서버용 메모리도 층을 계속 더 올리고 있거든요. 그쪽 수요도 같이 붙어있는 회사죠.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메모리 값이 오르는 것과 한 대에 들어가는 개수가 늘어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값이 올라서 생긴 이익은 값이 내려가면 같이 사라져요. 그런데 개수는 안 줄어들어요. 12기가로 올려놓고 다음에 다시 8기가로 내리는 회사는 없거든요. 한번 올라간 기준선은 그대로 가죠. 그래서 저는 오늘 값이 오른 얘기가 아니라 개수가 늘어난 얘기를 골라서 가져온 거예요. 오늘 새 회사가 이 순서인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이건 애플만의 얘기도 아니에요. 기기 안에서 인공지능을 직접 돌리려면 메모리가 더 필요해요. 물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회사가 우회로를 찾다가 실패했으면 다른 데는 더 못 피하죠. 실제로 갤럭시도 중국 회사 휴대폰들도 탑재량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 숫자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아이폰은 해마다 대략 2억 대 넘게 팔립니다. 그 중에 기본형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 기본형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8기가에서 12기가가 됩니다. 한 대당 4기가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전체 대수로 곱해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용량 숫자가 아닙니다. 칩이 몇 장 들어가느냐입니다. 용량을 올리려면 층을 더 올리거나 더 좋은 칩을 써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묶는 작업, 연결하는 선, 검사 물량이 전부 같이 늘어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회사는 전부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국면에서 메모리 회사보다 그 아래 단계를 먼저 봅니다. 메모리 회사 주가에는 이미 값 상승분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물량 증가는 실적으로 확인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는 숫자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애플은 다음 달 9월에 아이폰 프로 라인을 공개할 예정이죠. 그때 딱 하나만 보세요. 기본 탑재 메모리가 몇 기가로 발표되는가. 12기가면 오늘 얘기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9기가나 8기가로 나오면 오늘 얘기의 속도가 한 박자 늦춰지는 거고요. 이 숫자가 좋은 이유가 있죠. 애플이 무대에서 직접 말해요. 홈페이지에도 그날 바로 올라오죠. 리포트를 기다릴 필요도 누가 해석해줄 필요도 없죠. 여러분이 그날 저녁에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숫자예요. 오늘 나온 세 회사를 성격으로 한 번만 다시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량입니다. 칩을 묶는 일은 처리할 개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대신 개당 단가는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양으로 먹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물량의 원자재가 섞입니다. 연결하는 선은 개수가 늘면 같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재료가 금과 은이라 원자재 시세가 실적에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만 보면 설명이 안 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난도입니다. 검사 장비는 개수도 중요하지만 검사가 얼마나 까다로워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층이 높아질수록 장비 단가 자체가 올라갑니다. 세 회사가 같은 흐름 안에 있지만 움직이는 이유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세 곳을 하나로 묶어서 보시면 안 되고 각각 무슨 숫자를 보고 움직이는지 따로 보셔야 합니다. 오늘 얘기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애플은 중국에 들어가려고 인공지능을 알리바바한테 내줬어요. 둘, 그런데 메모리는 못 내줬어요. 낸드로 우회하려 했지만 12기가라는 조건이 그대로 남았죠. 셋, 그래서 애플은 우리 메모리를 덜 사는 게 아니라 한 대당 더 사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팀 쿡은 9월 1일에 애플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내려와요. 후임은 존 터너스죠. 15년을 이끈 사람이 마지막에 남긴 결과가 이거예요. 인공지능은 중국에 열어주고 메모리는 한국에 더 크게 의존하게 된 상황이요. 팀 쿡은 예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애플에게 중국보다 더 중요한 나라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할 겁니다. 다만 아이폰을 열어보면 그 안에서 제일 비싼 부품에는 여전히 다른 나라 이름이 붙어있죠.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같은 반도체인데 메모리 값이 오를수록 오히려 형편이 나빠지는 회사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있어요. 어디인지는 다음 영상에서. 오늘 얘기는 제 해석이고요. 본 영상은 투자 참고용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일도 시장 열리기 전에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